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전설 이정우. 하지만 이 한국인 타자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의 한 기자가 한국으로 떠난 취재 여행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부당한 취재 요청이 하루아침에 전면 허용된 이유, 그리고 70년 전 한국 전쟁의 총성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 인연. 야구장 너머로 펼쳐지는 놀라운 진실과 감동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 ESPN 본사 40층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정우가 투심 패스트볼을 정확히 받아쳐 외야 담장을 넘기는 순간이었죠.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베이스를 돌며 담담하게 미소 짓는 이정우의 표정까지. 스튜디오 안 15명의 제작진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관련 영상이 어제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수석 프로듀서 마이클 로버츠가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청률 분석 자료가 두텁게 들려 있었죠.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이고요. 지금 당장 특집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 열기를 놓치면 안 돼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26세의 에밀리 콜린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ESPN에 입사한 지 3년째, 그녀는 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제작하겠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한 선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한국까지 가서 취재할 필요가 있을까? 동료 기자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는데. 에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정우라는 선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자라난 땅을 직접 봐야 해요. 그곳 사람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 교육 시스템, 사회 분위기, 모든 걸 직접 체험해야 진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와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마이클 프로듀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예산은 일주일분으로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스토리를 가져와야 해요. 13시간 후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높이에서 에밀리는 기내 창문 너머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이 들려주었던 한국 전쟁 이야기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났죠. 추수감사절마다 온 가족이 모일 때면 할아버지는 늘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밀리야,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단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멀리 바라보는 눈빛으로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함께 일어서는 법을 아는 민족이었지.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23세 젊은 군인이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파란 눈과 고든 코, 그리고 결의의 찬 표정에서 지금의 자신과 닮은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들이 지금은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에밀리의 가슴은 묘한 설렘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새로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한옥의 지붕,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린 에밀리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걸어갔습니다. 10월 말에 서울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에는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였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취재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체부 민원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에밀리는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공식 협조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표정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외국 언론사 취재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에밀리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3일 후 에밀리가 종로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온 공식 회신이었죠. 내용을 읽는 순간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국 언론사의 단독 취재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공식적인 정부 간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이나 국내 언론사와의 공동 취재 형태로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나 스포츠 단체에 미리 연락을 취해보지 않은 게 실수였던 걸까요? 급하게 KBO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부 부처의 협조 공문 없이는 저희도 곤란합니다. 특히 외국 언론사 취재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서요. 심지어 이정우가 다녔던 고등학교 측에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허가가 없으면 학교 관련 인터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꼈죠. 저녁이 되어 에밀리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문이 막힐 줄은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에밀리는 쉽게 포기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야구 전문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야구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정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아침 9시 에밀리가 명동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KBO 홍보팀 김소영 과장의 목소리였죠. 에밀리 기자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갑자기 전면 협조하겠다고 긴급 연락이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 그런 거죠? 저희도 궁금해요. 하지만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2시에 잠실 야구장에서 만나실 수 있나요? 이정우 선수 고등학교 시절 감독님도 섭외해 드릴게요. 에밀리는 어리둥절했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부터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의 고등학교 시절 감독과의 인터뷰, 어린 시절 다녔던 유소년 야구센터 방문, 심지어 KBO 경기 현장 촬영과 선수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필요한 자료 영상들도 흔쾌히 제공받을 수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에밀리는 동행한 현직 코디네이터 박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문이 꽁꽁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열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박 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보통 정부 기관들은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외국 언론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한데. 하지만 에밀리는 의문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주어진 기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한 에밀리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정우라는 개인의 성공 뒤에는 한국 야구 전체의 독특한 시스템과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고양시에 있는 드림베이스볼 유소년 클럽에서 에밀리는 새벽 6시부터 훈련하는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도 아이들은 묵묵히 기본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캐치볼, 배팅 연습, 수비폼 교정까지. 미국의 리틀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의 재능이나 즐거움보다는 끈기와 노력,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클럽의 이성민 감독은 에밀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9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요. 이정우의 고등학교 시절 감독 김철수 코치와의 인터뷰에서 에밀리는 더욱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감독은 20년 넘게 고등학교 야구를 지도해온 베테랑이었죠. 정우는 확실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김 감독의 말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혼자 연습하던 아이였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2시간씩 더 연습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했나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티베팅을 1000번씩 했어요. 매일요. 그리고 수비 연습도 혼자서 벽을 상대로 몇백 번씩 공을 던지고 받고. 보통 아이들은 힘들어서 포기하는데 정우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했죠. 에밀리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정우는 그냥 개인적인 슈퍼스타가 아니야. 이건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산물이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에밀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훈 교수는 한국인의 스포츠 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유전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직근 섬유와 속근 섬유의 균형이 잘 맞아 있어요. 이 교수는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구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스포츠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죠. 또한 손과 눈의 협응력이 뛰어나서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 야구에 유리해요. 그럼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문화적 요소들이죠. 문화적 요소요? 네, 끈기와 인내심, 조직에 대한 충성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에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구 선수가 되려면 단순히 공을 잘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선후배 관계를 배우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익히고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신력이 단련되고 그것이 경기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에밀리는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장면들을 담아내며 한국 야구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일주일간의 취재를 성공적으로 마친 에밀리는 문체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한 왜 갑자기 취재가 허용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체부 12층 체육국장실 앞에서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책상 뒤에 앉아있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에밀리를 바라보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의 손녀분이십니까?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고요. 강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3년 전 백마고지라는 곳에서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사람입니다. 에밀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말씀하셨던 그 전쟁터, 그 동료들 중 한 명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강 국장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속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강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10월 14일 밤 중공군의 집중 포격이 쏟아지던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포탄 파편에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던 저를 당신 할아버지가 등에 업고 300m를 뛰어 참호까지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나이가 겨우 23이었는데 강 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빚을 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콜린스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을 때 혹시 그분의 후손이 아닐까 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갑작스러운 취재 허가, 전방위적인 협조,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지금 이 순간 꽃을 피운 거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민족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석 달 후 에밀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4번 타자의 나라. 마이너스 이정우와 한국 야구의 진심이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ESPN 역사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와, 이정우가 단순히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구나. 한국의 야구 문화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우리도 저런 정신력을 배워야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왜 미국에는 이정우 같은 선수가 적은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선수를 통해 본 문화의 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스포츠를 넘어선 국가 정신력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밀리는 하루아침에 스포츠 저널리즘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 후 2주일 뒤 그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이른 아침 안개가 살짝 끼어있는 가운데 에밀리는 유엔군 묘지 한쪽에 서 있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외국군 장병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검은 화강암 비석 앞에서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제임스 콜린스, 미 육군 2등 중위. 비석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 앞에 에밀리는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땅은 지금도 위대합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료를 위해 희생할 줄 알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름은 이정우라고 합니다. 에밀리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과 자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DVD를 꺼내 비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아마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수 국장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그도 에밀리처럼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대령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강 국장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70년이 넘게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국과 미국이, 전쟁과 평화가 이 한순간에 만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멀리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는 이정우가 4번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만 7천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고 스코어보드에는 코리아의 자랑 이정우라는 문구가 떠올랐죠. 이정우는 잠시 관중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할아버지 강민수 국장의 이야기처럼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투수가 던진 첫 번째 공을 정확히 받아쳐 우익수 뒤로 넘기는 순간 관중들의 환호성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라는 한 선수를 통해 두 나라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죠. 에밀리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주일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스포츠 취재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강 국장이 선물해준 할아버지의 전쟁 기록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들어있었죠. 다시 올게요. 에밀리가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였죠. 그녀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감동적인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에밀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다리들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어디선가는 이정우처럼 꿈을 키우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벽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강민수 국장 같은 분들이 그들을 묵묵히 지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었죠. 한 달 후 에밀리의 다큐멘터리는 에미상 최우수 스포츠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군복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타났죠. 그리고 상을 받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신 모든 분들과 지금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강민수 국장이 텔레비전으로 시상식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정우가 또 다른 홈런을 날리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죠. 작은 만남이 큰 감동을 낳고 과거의 우정이 현재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4번 타자의 나라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